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고 경제부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말입니다. 복합위기 시작됐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태풍이 마당에 와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부터 시작해서 복합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100일을 맞는 지금 말입니다. 이 복합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물가가 5%였거든요. 5월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5.4%였습니다. 그런데 6월, 7월 연달아 6%대잖아요. 7월만 하더라도 6.3%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복합위기의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무역 적자는요. 지난 10일까지 230억 달러가 넘습니다. 230억 달러. 그러면 물가는 물가대로 폭등하고 무역 수지는 무역 수지대로 폭망하고 이게 복합위기가 더 커졌다는 말이 사실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세계적인 상황, 그다음에 국내적인 상황, 내부와 외부의 변수가 너무 많은 그야말로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태로 간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올라갈 듯 보이고요. 중국의 경기 둔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다 보이고요. 외부 변수가 심상치 않아요. 게다가 내렸다고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아직도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잡기도 힘들고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게 수출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복합위기가 지금은 더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0일 동안 말입니다. 물가 잡는 데 총력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세금을 낮추고 쉽게 말하면 인기 있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정책들 뭘 이것도 국회 통과를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멀었죠. 종합부동산 세율을 1주택자 2주택자 세금을 2배 차이 나는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지금은 그냥 단일 세율로 만들겠다.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단일 세율로 만들겠다 하면서 지금 개편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금 폭탄이라는 거 일단 뭔가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건. 실제로 말입니다. 3억 이하가 옛날에는 1주택자는 0.6%고요. 2주택자는 1.2%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개편해서 0.5%로 개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줄인다는 거잖아요. 6억 이하도 줄이고 12억 이하도 줄이고요. 그리고 50억 이하도 줄이고요. 대신에 50억 이하는요 좀 낮추겠다. 25억 이하하고 50억 이하하고 낮추다. 좀 분리를 하겠다. 그리고 94억 이하도 줄였습니다. 94억 초과도 줄였습니다. 3%에서 2.7%로. 다주택자일 경우는 6%에서 2.7%로 줄였으니까 절반을 줄인 거죠. 실제로 말입니다. 뭐 이것 때문에 부자세 줄였니 뭐니 이렇게 말이 많지만 어쨌든 종합부동산세 줄인 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국민의 고통이 좀 더 커져서 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법인세도 어떻게든 줄였습니다.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특히 5억 이하의 경우는요. 중소중견기업은 10%로 아예 줄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견기업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 그나마 기업의 세금을 줄여줘서 경제 활성화를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난 100일 동안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세금을 줄여주고
예, 기업도 줄여줘서 부담감을 좀 줄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게다가 말입니다. 소득세도 많이 줄여줬습니다. 예, 이게 뭐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9% 18만 원 줄였고요. 4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9% 36만 원을 줄였다. 뭐 이 정도 과세 표준 자체도 말입니다. 좀 많이 줄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말입니다. 예, 윤 정부 100일 동안은 세금 줄이는 데 집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부동산 세금 줄이고 기업의 세금 줄이고 개인의 소득세를 줄이고 예, 이렇게 줄이는데 주력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드러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줄인다는 말은 했으나 국회 통과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멀었어요. 그냥 대책만 발표가 됐을 뿐이에요. 100일 사이에 만약에 어떤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야, 복합위기가 이게 뭐 커지는 걸 막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복합위기가 점점 더 커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성장률요 심상치 않아요. 1분기 2분기 0.6% 0.7%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과연 3분기 4분기가 괜찮을까요? 예, 올해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2.7% 경제성장률인데 경제성장률을 달성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말입니다. 100일 된 시점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번 쭉 본다면 예, 방향은 맞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방향은 맞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체감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만 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킨다고 했는데 지금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고 해가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거예요.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복합위기를 더 줄여가려면 그 어느 때보다가 옥석 가리기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목청을 높이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그래야지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이 되고 임금 상승이 되고 그러면 투자가 안 되고 성장이 저해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는 예, 최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예, 물가를 잡고 수출을 예, 무역 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저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국회 문턱도 못 넘은 세금만 깎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만 가지고는요. 도대체 체감을 전혀 못합니다. 언제 국회 통과시킬 거예요? 지금 여야가 이게 협치를 해도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협치조차도 안 일어나요. 여당은 여당끼리 싸우니라고 야당은 야당끼리 싸우니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이게 예, 참 답답할 따름이죠. 방향은 맞다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진하겠다. 법과 원칙을 추진하겠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아마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지 못하고는요. 예, 우리가 더 좋아지지 못합니다. 이게 탁상 책상에 앉아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뭐 제가 꼭 권할 거는 권해야 되는 거는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정환진 TV도 좀 보시면 현장 상황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환진 TV도 좀 보시면서 이게 현장 상황을 읽고 그에 대한 정책 그리고 추진력 더 빨리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 사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들은 좀 더 가면 중기업들까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빠른 속도로 개혁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체감을 해야지요.